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미가입니다. 자, 오늘은 토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금에 대해서 나갈 차례예요. 경금, 신금. 네, 오늘 이제 천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니까 금 중에서도 큰 걸 얘기하고, 또 신금이라고 해서 작은 은금은 작은 그 금을 얘기해요. 근데 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보석이라던가 뭐 금강석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금 자체는 무슨 큰 돌 이런 것도요, 딱딱한 이런 것들도 금으로 봐요. 커다란 바위 이런 것도 다 금으로 보기 때문에 단단한 거, 이렇게 봐요. 또 금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쇠나 그런 걸 표현할 때도, 예를 들면은 막 도끼처럼 좀 크고 좀 힘이 좀 좋은 이런 금은 이제 양금에 속하고, 세밀한 면도칼 뭐 이런 거는 이제 은금, 신금에 속하고,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금이라도. 그래서 크고 작음, 네, 힘의 크기 뭐 이런 거에서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천간에 경이라고 써 있는 경은 양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덩어리를 얘기해요. 힘도 좋고 대신 세밀하진 않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금 기운인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거는 계절로는 이제 가을이죠. 지금처럼 날 선선하고 추워질 때, 겨울로 넘어가기 전 차갑죠. 네, 차가워요. 그래서 또 가을에는 또 열매를 맺죠. 그래서 금은 결실에, 계절 가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차가워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고, 경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이라 그래도 이렇게 재련이 되지 않는 금이에요. 큰 덩어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용광로에 좀 달궈줘야 걔가 재련이 돼요. 그래서 뭔가 완성품이 되는 반면에, 그러면 아무래도 과정을 많이 겪겠죠. 신금은 이미 완성품이 된 거예요. 뭐 보석이라든지 뭐 바늘이라든지 아주 세밀하고 완성도 있는 뭔가 반짝이는 것, 그게 이제 신금이죠. 그 차이가 또 있고, 또 양금 같은 경우는 은금하고 성격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점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양금이든 은금이든 금이죠. 이 금은 지지로 따지면 닭이에요. 네. 닭이 금이다 생각하면 뭔가 연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닭은 굉장히 예리하고 빼죽하고 성질이 까다롭죠. 네, 금의 아주 그 강한 성품을 좀 닮은 그런 기질은 있어요. 그리고 금 중에서 우리가 신금 있죠. 신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리한 칼이거든요. 예리한 칼이고, 그 경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도끼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이제 신금은 이제 날카로운 어떤 메스 같은 거를 이렇게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신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사이거나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하는, 그런 걸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은 있고, 이제 우리가 닭이라고 하는 성격을 좀 볼게요. 우리 닭은 유라고 비유하죠. 유. 색깔로는 흰색이고요. 성격을 잠깐 볼게요. 자, 지지의 성격 닭은 상당히 예민해요. 예민하고, 닭도 조상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닭이 들어있는 지지에, 특히 일주 같은 데 닭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약간 무속, 약간 이런 토테미즘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영적인 뭐 이런 거 있죠.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리고 조상이 많이 돕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조상과 관련 좀 있고요. 말을 좀 잘해요. 네, 말도 좀 잘한다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닭의 삼합은 그 종결수라 그래서, 종결수라는 거는 굉장히 강해요. 사유축합의 그 닭이 종결수거든요. 그러니까 금으로 뭉쳐진 친구이기 때문에 닭은 순수 금이에요. 사유축합. 네, 뱀과 닭과 소, 이 셋은 새 친구죠. 새 친구예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은 닭은 4, 뱀은 2, 축은 음토이기 때문에 10이죠. 그래서 2, 4, 10 합, 사유축합, 삼합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구흥도에서 이제 숫자로 이렇게 나오니까 육합도 있겠죠. 진유합금. 네, 용하고 닭하고 진유합금. 진은 양토니까 오하고 4는 5, 4, 6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화금상전이 뭐냐, 불과 금이 만나면 서로 굉장히 상충되는 거죠. 왜냐, 용광로에 금이 높기 때문에 금은 불을 보면 변질이 돼요. 변질이 되고, 또 금의 특성이 있는데, 신금같이 이미 보석으로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완성품은요 굉장히 예민해요.
좀 기스가 가도 안 되고 불을 만나서 녹아도 보석의 가치가 떨어져. 보석 잔재는 반짝이고 본인이 좀 멋을 부린다던가 남에게 드러나는 걸 좋아한다던가 상당히 멋진 어떤 모습인데 비해서 조금만 주변에 어떤 것들이 기스를 내거나 불을 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로 제대로 못 씻어주거나 그럼 더러워지거나 변질이 되면 굉장히 폭락을 하죠. 가치가 떨어져요. 질이 떨어진다, 격이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여. 그만큼 민감해요. 근데 경금은 또 달라요. 경금은 커다란 어떤 금이기 때문에 재련을 좀 받아야 돼. 불로 녹이고, 네, 물로 담가서, 네, 담금질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도끼를 만들더라도 손잡이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변화무쌍한 과정을 거친다면, 신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걔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빛도 받아서 반짝거려야 되고 물로 닦아줘야 돼서 물도 필요해. 그리고 손잡이도 만들어줘야지 메스를 만들든 창을 만들든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사실 많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닭이라는 숫자가 금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네, 금은 굉장히 예리하고 또 내가 그 칼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살성에 가까워요. 특히 경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자, 제가 이제 은금을 먼저 설명했는데 자, 양금은 큰 덩어리의 금이에요. 세고 강하죠. 원숭이 신자 있죠? 우리가 구궁도에서 가장 무서운 살성인 구에 해당돼요. 걔가 양금이에요. 커다란 금. 네, 굉장히 센 거죠. 걔가 뭘 쳐요? 네, 토끼가 나무를 치듯이 그 굉장히 힘센 쇠가 나무를 찍죠. 그래서 금이 가장 살성이 강한데 그 중에서도 양금 중에 네, 원숭이, 구금이 상당히 강하다. 그런데 원숭이는요 종결수가 아니에요. 네, 닭처럼 종결수의 금이 아니고 걔는 물의 친구들이에요. 왜냐? 신자진 합에 속해져 있는 애라 쥐. 네, 신자진의 쥐가 물이잖아요. 그 물과 새 친구고 종결수가 쥐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금은 신자진 합을 만났을 때는 금의 성격보다는 물의 성격으로 변해요. 무서운 살성 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삼합을 만나버리면 걔가 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성격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유금은 어때요? 삼합을 만나도 본인은 끝까지 금이야. 그 차이가 좀 있어요. 9라는 숫자는 원숭이를 뜻하지만 경금을 뜻하기도 해요. 경금은 살성이기도 하지만 네, 신자진합으로 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신은 육합이 있죠. 네, 뭐가 있을까요? 사신합. 뱀과 원숭이는 육합. 친구다. 네, 별로 안 어울리는데 하여튼 친구입니다. 네, 그 친구가 숫자로 보면은 2하고 9죠. 그러면 2하고 거어서 많이 듣던 숫자인데 거기에 3자가 들어가 버리면 삼형살이 돼버려요. 두 개는 굉장히 위험한 친구들이야. 뱀하고 원숭이는 친구인데 2하고 9가 같이 있는 애들이라 3만 들어오면 삼형살을 해버려요. 네, 인사신사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긴 친구지만 위험한 친구들이다. 네, 살성과 친구이기 때문에 언제 삼형살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삼합과 육합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항상 음양이 있기 때문에 네, 원숭이는 어때요? 네, 원숭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옛말에 원숭이띠 여자분은 혼자 고란쌀 뭐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고독하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원숭이가 약간 살성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원숭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 성격적인 것보다는 살성을 의미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얘가 한번 떴다 하면 네, 삼형살이나 삼살을 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위험한 애구나. 네, 원숭이를 상상하면 별로 안 위험한 것 같죠? 근데 그게 구금이기 때문에 네, 살성을 의미할 때는 굉장히 걔가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숫자 9 그리고 가장 유업적인 숫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원숭이라는 애가 사실 유업적인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걔가 살성 양금이에요. 자, 은금과 양금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당연히 힘센 애가 이기긴 하지만 양금, 경금과 신금은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기스가 나는 쪽은 사실은 날카롭기 때문에 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흠집을 내요. 흠집을.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힘이 센 애가 얘를 괴롭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네, 경금이 더 피해를 많이 봐요. 막 스크래치가 나거든. 얘는 예민하기 때문에. 물론 얘가 치면 박살은 나겠지만 어쨌든 힘의 크기는 그렇지만 예, 피해를 보는 거는 경금이 조금 더 피해를 좀 봐요. 네, 그런 의미로서는 금의 어떤 작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의 어떤 주변의 어떤 것들이 받쳐줘야 돼요. 빛나게 해준다. 물로 닦아줘야 된다. 이런 건 있어요. 그래야 걔가 보석으로서 네, 금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금에 대해서 배웠는데 금은 장기로 보면은 이제 폐대장 쪽이고요. 네, 색깔을 아까 말했듯이 흰색이고 계절은 가을이고 그리고 경금, 신금에 대해서 오늘 천간에 대한 그거를 잠깐 설명했고 지지는 원숭이하고 닭. 걔네들 성격도 보면은 좀 날카로워요. 네, 원숭이도 상당히 공격적이거든. 네, 날카로워요, 사실은. 그리고 닭도 굉장히 날카롭고 네, 차가운 동물에 속하죠. 자, 금기운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되게 이성적이고 차분한 분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만큼 네, 감성이 굉장히 좀 차분하고 예술가적인 성향, 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금하고 신금, 그리고 원숭이, 그리고 그 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어요. 금에 대해서 오늘은 가을이라서 그런지 그 금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시즌이네요. 네, 다음은 이제 수기운 이제 맞아 할 거고요. 네, 오늘도 한번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올려봤습니다. 네, 다음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